안녕하세요, 라이딩베이스 강창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튜너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피터슨 튜너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본 수입처는 기타토크고요, 저희는 대리점입니다. 자, 이 튜너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저는 이 튜너가 지금 포장을 뜯은 이 스트로브 HD, 가장 최근에 나온 거죠. 스톰프 HD를 갖고 있고요. 그 전에 쓰던 또 튜너가 달린 요게 있고, 또 메트로놈과 같이 쓰고 있는 튜너가 있는데 그건 지금 샵에 없네요. 제가 저희 직원한테 선물로 줘가지고 집에 가져갔대요. 그래서 저는 피터슨 튜너만 4번째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것이 과연 무엇이 그렇게 좋길래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지 설명을 또 드릴 겸 제품의 특징, 가장 신제품인 이 제품과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클립 튜너까지 같이 조금 곁들여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적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는 바와 같이 금속이 아주 이쁜 하우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보다시피 제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LCD가 보일 텐데, LCD가 굉장히 크고 시안성이 되게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시안성이 떨어지는 무대에서도 멀리서 볼 수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두운 경우에는요, 어차피 조금의 불빛으로도 잘 보입니다만 조명이 환하게 떨어지는 스테이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공연 중간중간에 굉장히 불빛이 세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때 조금 밝기가 약한 페달 튜너 같은 경우에는 뭐 서서 이렇게 볼 때 좀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E야 B야 할 때도 있고, 지금 잘 보면 뭐 이게 샵인지 프레스인지 붙어 있는 걸 놓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튜닝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얘네는 어마어마한 밝기에 그 다음에 큰 전면창을 이용해서 좀 그런 것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2개의 버퍼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퓨어 버퍼 모드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100% 팝레스 트루 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버퍼 바이패스는 말 그대로 버퍼가 들어있는 상태로 바이패스 되는 것입니다. 그 버퍼는 무엇이냐면, 이 튜너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전기적인 신호가 전기가 계속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 이펙트 오프 상태가 아니고 9V 전류를 통과하는 그 상태의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트루 바이패스에 비해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여러분들 요즘 페달보드에 버퍼를 따로 사서 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정도 퀄리티 버퍼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신호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로 트루 바이패스로만 이펙터를 한 8개 정도 연결해 놓고, 인풋 케이블 5m, 아웃풋 케이블 한 5에서 10m 정도 연결해 놓고 공연을 하게 되면, 모든 이펙터가 트루 바이패스 상태일 때 톤 손실이 굉장합니다. 근데 그 앞에 버퍼를 하나 달아서 그걸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 튜너는 그 버퍼 바이패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그 톤에 대해서, 전기적인 신호에서 손해보는 부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다음 트루 바이패스도 역시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별도의 버퍼를 사용하고 있거나 이 튜너가 맨 앞단에 있지 않은 경우에 트루 바이패스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팜레스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소스 오디오의 릴레이드 바이패스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신호가 여기에 접점이 뭐 저희도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지만, 보통 트루 바이패스는 딸깍딸깍하고 누를 때 팝 노이즈가 발생해서, 그것이 이제 앰프로 지금 뽑되 있을 때 퍽 하고 이제 큰 소리가 나게 돼서 공연 중에 좀 불편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 얘는 트루 바이패스 상태에서, 그 노이즈가 나는 트루 바이패스 상태에서 전기적인 어떤 기술적으로 해결을 했겠죠. 제 예상엔 아마 이거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이 오프될 때까지 이 스위치에는 전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팝 노이즈를 제거한 상태로 신호를 보내서 이펙터를 제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결과가 중요하죠. 팝 노이즈가 없는 트루 바이패스 모드를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제품의 후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건전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보는 바와 같이 뒷면을 딸깍 열어서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타사 제품하고 비교할 때 폴리튠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니까 폴리튠하고 비교를 하는데, 폴리튠보다는 건전지에 접근하는 용이성이 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LCD 스크린은 LED에 비해서 전원 소모량도 큰 것 같고, 또 창이 큰 만큼, 또 빛이 강한 만큼 전력 소모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전지를 쓰면 여러분들이 빛의 속도로 이것이 광탈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의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건전지를 쓰지 않고 전원 공급을 할 때 유리한 점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요즘 보편적으로 쓰는 파워, 부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통 8, 9가 많은데요. 물론 19도 요새 많이 나오고, 더 스트라이몬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 확장 팩들도 있어서 더 많은 이펙터를 연결할 때 전원에 부족함은 없겠지만, 그 하나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작은 파워를 쓰면, 그때 얘는 인아웃으로 파워를 또 성출할 수 있어서 여기서 쓰고 남은 여분의 전류를 또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작은 이펙터 하나 더 연결할 때, 물론 여기다 딜레이 같은 거 연결하면 좀 안 되겠지만, 여분의 다른 디스토션이나
전류 소모량이 작은 무언가를 연결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한번 스트로보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피터슨 튜너가 보기 복잡하다, 뭔가 좀 현란하고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서 보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4대째 쓰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 과연 그렇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트로보 방식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화면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전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적응하면 막강한 이제 튜닝의 안정성, 굉장한 정확도를 자랑하는데요. 그것을 이 자사 홈피의 글로 보지 말고 한번 TC의 홈피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폴리튠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보 모드와 일반 튜닝 모드를 같이 제공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스위드워터에서 이 폴리튠 3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폴리튠 3도 역시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죠. 이 튜너의 장점은 복합적으로 스트로크를 해서 동시에 튜닝 모드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장점인데, 베이시스트들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지만 기타리스트한테는 좀 편리한 기능이죠. 자, 각설하고 어큐러시, 정확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크로매틱 모드일 때 0.5센트, 그 다음에 스트로보 모드일 때 0.1센트, 무려 5배 더 정확한 튜닝 모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C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TC 팩트에서도 그렇다는 거고, 피터슨에서도 0.1센트, 0.1센트의 오차율이라고 아마 설명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스트로보 튜너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스펙인데, 보다시피 0.1센트. 그러니까 스트로보 모드를 쓰면 일반 튜닝 모드보다 5배나 더 정확한 튜닝 모드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튜닝할 때 자꾸 얘가 복잡하게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정확도가 더 높으니까 더 미세하게 흔들리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일반적인 튜닝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LED 하나 보듯이 칸막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때는 왜 이게 안 되느냐면, 이 하나하나가 센트로 정확도를 보여줘서 이 5배의 정확도를 보여주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서 보는 것보다 LED가 5배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시안성이 좋으려면 또 크기가 작으면 안 돼서 좀 더 넓어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앰프에서 보는 렉 튜너입니다. 그러면 시안성도 좋고 뭐 정확하게 좀 잘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되죠, 너무 제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달보드에 장착하기엔 좋지 않은 디자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스트로보 튜너가 가장 정확한 튜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도 적응만 하면 이쪽이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움직임으로 표현이 되니까 결국에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좀 웃긴 얘기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소파 밑에 먼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치우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반 튜닝 모드가 더 적합하겠지만, 저 밑에 먼지가 있는 건 난 반드시 알고 있고 저놈을 청소해야겠다라고 해서 소파를 밑에 가서 손을 뻗어 청소하든 들어서 청소하든 하시는 분들은 이거겠죠. 그런다고 하는데 완전히 정확하게 둘 다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쪽이 좀 더 정확한 튜닝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5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건전지 부분 하면서 뭐 큰 암페어에 쓰는 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파워 아웃이 DC 9V 1A까지 나가네요.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뭐 사용하는 파워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 좀 큰 용량의 이펙터를 연결해도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단합니다. 자, 이번엔 이 제품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좀 봐야 되는데요. 보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 USB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로 USB 단자를 연결해서 컴퓨터 화면으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슨 튜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를 크롬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엣지를 써야 되는데요. 이 둘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또 다른 프로그램 없이 크롬 내에서 여러분들이 프리셋을 만들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제 로그인을 하고 나서 제품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Find Device, 요거를 이제 연결하라고 해야겠죠. 처음에 연결할 때 이런 걸 물어보는데, 한번 연결하면 그 다음부터 묻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피규어 세팅에 가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프리셋을 만들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엔 제가 저장한 프리셋이고요, 왼쪽에는 이쪽에서 만든 디폴트부터 여러가지 프리셋들이 보이는데요. 보는 바와 같이 뭐 EQU, 기타와 베이스에 관련돼서 이만큼 빨간 점이 찍힌 건 제가 받은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분들 버즈 파이튼 시스템 쓴다면 버즈 파이튼, 스틸 기타, 블루글라스, 그 밖에 여러 가지 악기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튜닝 방식들이 무려 150개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넣을 수 있는데, 넣을 수 있는 양은 요 메모리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뺐습니다. 만약에 이걸 쓴다면 메모리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이건 뭐냐면 디폴트로 팩토리 유닛을 다 쓸 거냐라고 하면 이만큼 넣어주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쓰려는 건 몇 개 없으니까 너무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이걸 끄고 씁니다.
그래서 메모리 이렇게 줄이고, 제가 쓰는 건 트루 템퍼러먼트, EQU, 바리톤 기타, 베이스, 트루 템퍼러먼트 베이스에 대한 시스템을 넣어놨는데요. 여기서 뭐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넣어놓은 것 중에 트루 템퍼러먼트, CCT 두 개가 있는데 뭐 두 개 한번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요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CTT를 넣어야겠군요. Add My Tuner Now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넣게 하면, 네, 제가 커스텀으로 만든 것도 이와 같이 넣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각 프리셋의 색깔을 달리해서 어떤 색상을 쓰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튜너 모드 쓰고 있는 게 안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빨리 하려고요. 자, 제가 추가한 CCT가 지금 색상이 없죠. 자, 색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많은 색을 고를 수 있는데요. 지금 녹색 계열이 없으니까 연두색으로 해가지고 조금 파란빛이 도는 요 색상으로, 좀 애매한 요 색상으로 애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튜닝 모드를 만들어 봤는데, 저 위에 TRU는 제가 실제로 지금 넣어놓은 거 CTT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 보는 바와 같이 화면에서 X표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USB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크롬이나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만들고 나면 소스 오디오 제품처럼 자주 접근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받아놓고 쓰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자주 접속할 일은 없겠지만 간혹 펌웨어 업데이트가 돼서 성능이 개선될 수 있으니 간혹 체크해 보십시오. 자, 이 조그만 클립 튠에도 똑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도 역시 마이크로 USB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이와 같은 방식의 스위튼 프리셋들과 본인의 커스텀 프리셋을 넣을 수 있습니다만, 아마 저장공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제공되는 스위트너 같은 경우에는 50개가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 작네요. 3분의 1 정도 작고, 여기 써 있습니다. 50개가 좀 넘는 빌트인 스위튼 튜닝 시스템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튜닝에서도 이 클립 튜너가 가진 단점이 로우비 같은 거 잘 못 잡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16Hz까지, 정말 로우까지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우비를 잡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좀 고가의 클립 튜너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튜닝에 좀 신경 쓰는 분들이라면 기꺼이 투자할 만한 튜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스위트핸드 프리셋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또 그것들을 쓰지 않고 별도로 또 맡은 게 있었죠. 아까 TB1이라고 스위트핸드 프리셋 중 하나죠. 스위트핸드 프리셋 중에 TB1은 트루 템퍼러먼트 베이스용 프리셋인데 제가 별도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트루 템퍼러먼트 튜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거를 이제 만들어서 넣는 거죠. 자, 그것은 어디다 쓰느냐면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찌그러진 프렛을 트루 템퍼러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스웨덴의 트루 템퍼러먼트라는 회사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회사 이름이 곧 제품 이름이네요. 이것은 가장 정확한 튜닝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튜닝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자, 트루 템퍼러먼트 회사 보면 트루 템퍼러먼트의 크로매틱 오프닝, 튜닝 오프셋 이렇게 기능들 나와 있죠. 이렇게 튜닝하라고. 자, 그 다음에 6현일 때 이렇게 하고 뭐 7현일 때 이렇게 하고 8현일 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튜닝의 크로매틱 튠을 다 만들어서 기존에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스위트핸드 프리셋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써보려고 합니다. 제 프리셋으로 넣어놓은 것 중에서 이제 고르면 되는데, 자, 트루 템퍼러먼트의 아까 튜닝셋을 봐서 알겠지만 거기 보면 G 같은 경우에는 기본보다 플러스 4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이 4센트를 올렸고요. 자, 지금 그래서 4센트를 올렸기 때문에 TB1에선 지금 튜닝이 맞춰놓게 되면 일반 튜닝에선 튜닝이 이와 같이 높죠. EQ는 일반 튜닝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프리셋 색깔 다 바꿔놓은 거 보이시죠? 다시 TB1 혹은 제가 만든 CTT에선 튜닝이 맞아요. 하지만 EQ에선 높죠. 이게 튜닝이 틀린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각 회사가 제공하는 튜닝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프리셋을 만들 수 있어서 트루 템퍼러먼트든 아니면 버즈 파이튼을 쓰든 여러분들은 그에 걸맞는 프리셋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점만 얘기했는데요.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폴리튠도 써보고 했지만 폴리튠 대비 무거워요. 약간 무거워서 페달보드에 이 정도 무게가 얹어졌을 때 좀 거슬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LCD 크기가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늘어난 사이즈가 페달보드의 공간을 좀 더 많이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미니멀한 구성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큰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제가 일부러 색상을 바꿔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폴리튠 같이 아니면 뭐 다른 몇 개 회사들은 스트로브 모드를 적용하면서도 일반 튜닝 모드를 적용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튜닝 모드에 익숙해지도록 할 수 있는데, 얘네가 터보 리서치인가 그 회사는 오직 이 스트로브 모드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안 사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하지만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식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일반 튜너보다 5배 더 정확한 정확도로 여러분이 튜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트로브 HD 튜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새로 나왔다고 하기엔 좀 시간이 좀 지났군요. 제가 재작년 남주에서 이것을 봤었으니까요. 네, 꽤나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한테 신제품이겠죠. 그래서 스트로브 클립 방식의 HD 튜너, 그 다음에 스톰프 방식의 HD 튜너 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모쪼록 구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